네, 어제 주요국 증시와 아시아 대부분은 파란불을 킨 하루였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뉴욕이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의 어떤 하루일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K증권 조성호 부장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조성호 부장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고지드립니다. 02-2000번에 482, 02-2000번에 482, 문자 샵 2034번으로 현재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캡처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점검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빠르게 보내주시고요. 저희 먼저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네, 오늘 주제를 너무 잘 가지고 와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 마켓세븐 이야기할 때도 정말 문제는 오히려 금리가 아니다, 이제 진짜 유가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비록 하락은 했지만 낙폭을 많이 줄여내면서 블랙먼데이의 충격은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하게 불안감은 또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시소는 인플레이션의 자이언트 스텝 우려가 여전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죠. 연준의 또 이번에 금리 뭐 자이언트 스텝을 전망하는 시각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좀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그쪽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일단은 그 최근 여러분 시장의 이제 급락은 일단은 그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미리 반영해놨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 물론 뭐 반등해줬으면 뭐 고마웠겠지만은 그런데 하락은 멈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이제 파월 의장의 입을 또 향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좀 본질을 좀 놓치는 쪽에 우리가 휘둘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시장의 급소가 역시 좀 유가라는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유가를 잡는 논리가 과연 금리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했고,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하시면 좀 뭔가 또 시야가 트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은 우리가 머리로 시장을 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슴으로 자꾸 이 대하게 되면 힘들죠. 근데 이럴 때는 그 머리로 시장을 바라보고 시장의 객관적인 현재 핵심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항상 상기에 두고서,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냉정하게 이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어제 시장을 잠깐 점검할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은 높아졌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가 장 초반에는 뭐 2%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죠. 이건 이제 쉽게 말해서 어제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반대매매. 이제 요게 이제 어제 여러분 이제 동시효과 보셨잖아요. 이제 하한가로 막 출발하는 종목들 막 네. 속출하고 그런데 시장이 이제 이제 개장하기 직전에 이제 그게 이제 호가들이 이제 서서 이제 잡아먹히면서 이제 하락을 좀 어느 정도 축소하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매매를 잡아먹자마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반등 시도가 나왔고, 어제 장중에 뭐 한때는 2,500을 잠깐 회복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려 세워주면은 정말 좋았겠지만 사실 거기까지 욕심이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투매는 받겠다라는 그 저가 매수세가 장 초반에 들어왔고, 또 그만큼 이제 반등 시도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단타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쳐내는 거죠. 다시 밀리죠. 하지만 꾸역꾸역 낙폭을 줄여내서 어제 그때 2,500에서 크게 멀어져서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거 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뭐 어제 우리 시장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도 결국 이제 FOMC를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관망 심리가 이제 다시 좀 대두가 됐고, 대신에 이제 일부 이제 투매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를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이후에 이제 시장을 한번 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제 FOMC의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이제 두 가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시장에서 이제 우려했던, 그러니까 좀 몸살을 앓았던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그렇게 흔들리질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변수 하나는 파월 의장의 이제 입에서 어떠한 뉘앙스의 단어가 나오느냐겠지요. 그러니까 그거겠죠. 근데 일단 시장은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반영해 놨다고 보고, 만약에 이제 50bp 빅 스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이제 최근에 잃어버린 부분들을 이제 좀 만회하려는 그런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요런 이제 시나리오로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얽매여 있는 게 뭐냐면 자꾸 FOMC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FOMC가 지금 그동안 이제 뭐 25bp, 50bp 또 자이언트 스텝 해가지고 계속 시장에 어떤 우려감을 줬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금리 인상을 보면서 물가 지수가 그동안에 잡혔느냐, 이걸 본다고 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금리를 올리는 것이 과연 능사냐,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월요일 급락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급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하고 이제 일반 소비자 물가가 이제 조금 다르게 나왔죠. 자, 제가 근원 소비자 물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물가 이 지수를 측정하는 여러 품목 중에서 에너지나 원자재 같은 가격 변동이 이제 큰 품목을 제외하고 측정하는 게 근원 CPI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걸 보게 되면 이전치가 6점이고 5월치가 6.0이니까 이전보다는 둔화된 건 보이죠. 물론 이제 예상치 5.9%는 상회하긴 했습니다만 근원 CPI 부분은 이게 지금 둔화되는 거는 어쨌건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너지하고 원자재까지 포함해서 측정해 보니까 이게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급락을 맞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반 소비자 물가지에서 8.6% 중에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 기여분이 무려 2.4%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핵심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주범 유가.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저 유가를 잡는 것이 과연 이제 금리 인상만으로 지금 될 것이냐. 현재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한 번씩 이제 한번 좀 힌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유가 전망은 여전히 뭐 이제 120불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네네. 있는데 제가 이제 전망하는 시나리오는 현재 이제 시황에서 현재 어떤 변수들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정고점이 130불을 어느 정도 근접한 다음에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오는 시나리오를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금리를 올리게 되면 130불 안 갈까? 자,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과연 능사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유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이게 유동성 문제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지금 벌써 이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긴축 모드로 전환된 지가 한참인데 아직도 시장에 유동성이 남아있다? 그럼 그 유동성이 왜 카카오는 안 올려주고 왜 위메이드는 안 올려주고, 그죠? 네, 왜 유가만 그렇네요. 왜 올려주고 있냐? 그죠? 이런 물음표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유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의 문제라는 거예요. 공급의 문제. 공급이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결국 이제 이거는 공급의 이슈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가가 이제 그때 이제 내려오는 시나리오로 두 가지를 들어드렸잖아요. 공급이 해소돼서 떨어지는 게 좋은 거고요. 유가가 계속 이제 고공행진이기 때문에 자, 수요가 이제 감소, 소비를 포기하면서 떨어지는 건 안 좋은 것이다. 이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건데 여기서 금리만 계속 줄창 올린다고 해봐요. 그럼 분명히 다른 품목들도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를 포기하는 쪽이 늘어나겠죠.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럼 이걸 우리 연착륙을 시키려면은 결국 공급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 공급 이슈는 여전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국에 이제 중동 산유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증산,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미온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뉴스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말에 이제 중동 지역 순방이 이제 드디어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네, 우리가 힌트를 그렇죠. 찾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쪽에 대한 이제 시각들이 이제 대두될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제 그동안 미국은 사우디를 굉장히 왕따시켰거든요. 중동 최대 산유국인. 굉장히 왕따를 예. 시켰지만 근데, 이제는 먼저 다가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중동 방문 일정이 이제 사우디 일정이 이제 포함될 것이라고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찾자고. 그러니까 이게 그 금리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을 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요 화면 한번 보시자고요. 요게 이제 러시아 RTS 지수 차트입니다. 이 러시아 증시예요, 러시아 증시 차트.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완전히 폭락해갖고 막 거래 정지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여담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 앞으로 러시아 펀드 들어놨는데 난리 났다고. 근데 요즘에 러시아 증시 계속 올라오잖아요. 지금 저점 대비 벌써 2배 올랐어요. 저점 대비 2배 올랐고 지금 급락 이전분을 거의 회복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우리 여기 또 하나 볼까요?
루블화 환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예전에 여러분 루블화 루블화요. 폭락했다. 자, 네. 요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다음에 루블화 가치가 폭락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저점 대비해서 루블화 가치가 지금 3배의 폭등이 3배 넘게 오른 것 같은데요. 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지금 전 세계 지금 이 투자자들은 지금 연중 최저점 뭐 급락 이걸로 엄청난 지금 자산의 손실을 입고 있는데 근데 유일하게 독야 청청 꿀 빨고 있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라는 거죠.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게 지금 자기들의 계산에 맞는 행위일까요?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루블화 가치가 왜 폭등했겠어요? 자, 우리가 천연가스, 에너지, 석유 주는 거 루블화로 결제하니까 공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그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계속 지금 방치가 돼야 되냐 이거죠. 지금 전 세계 모든 어떤 사람들의 자산 손실이 지금 러시아의 이익으로 이어지고 러시아는 지금 오히려 전쟁 호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지금 시장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논리에서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꾸 이제 연준 네가 어떻게 해봐라 네가 어떻게 해봐라 이제 이런 식의 논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 중에 이게 지금 현재 이 합리적인 논리인 것이냐 또 들어보면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금리 올린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잡기 어렵겠구나.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파월 의장이 이 생각을 좀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은 무언가 이제 다른 쪽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결국에 이제 중동 산유국을 압박을 해서라도 증산하게 되고 미국도 산유국이니까 결국에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왜곡된 하락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 이제 뭐 시장이 오늘도 빠지냐 뭐 오르냐 이제 이것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 뭐 마음 졸이시고 뭐 힘드시겠지만 핵심 포인트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코스피는 현재 PBR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코스피는 현재 PBR 0.9배 수준으로 싼 영역이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렸죠. 자, 삼성전자도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여러분 삼성전자 이제 보셨겠지만은 삼성전자 어제 더 이상은 안 빠지잖아요. 자, 코로나 이전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빠질 게 뭐 있어? 이런 게 이제 저가 매수를 자극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코로나 패닉 이전 수준이다. 요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그리고 분명한 건 유가만 때려잡히면 인플레이션은 잡힌다. 그럼 유가를 때려잡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게 이게 확실한 해법이냐? 아니다. 바이든이 중동 가는 게 더 현실적인 해법일 수 있다. 자, 요 세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넣어 두시고요. 시장의 이제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이제 차분하게 좀 냉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릴게요. 네. 네, 부장님 언제나 시장을 심플하게 요약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데요. 지금 어떤 시청자분께서 실시간 댓글을 통해 증산을 아무리 해도 코로나 때 마이너스 유가 경험으로 정유사들이 시설 투자를 안 해놔서 공급을 따라갈 수가 없다. 유가를 잡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우리 시장의 논리는 그 뇌동의 논리, 누가 뭐 했더라 하면 거기에 이제 과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자, 설비 부분에서 원유, 저유 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는 제가 체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자, 증산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산. 그러니까 공격적인 증산을 하겠다 그 자체. 그렇지만 공격적인 증산을 하는데 어떠한 일정으로 어떻게 증산할지는 두 번째 문제잖아요. 근데 시장은 무엇을 원합니까? 지금 증산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증산이라는 그 아젠다만 시장에 걸린다면 유가는 빠르게 안정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오히려요. 좋은 지적이세요. 좋은 지적이신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듣고 제가 저유시설을 다 돌아볼 수는 없으니까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결국엔 시장은 수많은 군중 심리가 뇌동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논리의 이제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증산을 하는데 저유시설이 부족한 이건 둘째 문제인 거고 지금 어쨌건 증산을 통해서 이 러시아 혼자 꿀 빠는 이 어떤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입장에서는 더 필요한 조치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시 한번 좀 짧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아까 보여드렸지만 자, 현대차도 한번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틀 동안 10%가 이제 급락을 했고 다시 이제 3월 저점으로 이제 회귀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 삼성전자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죠. 자, 현대차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는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시총 상위주들이
현재 분명히 객관적으로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보면은 이들 주식은 지금 이제 집어 던질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역설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물리더라도 뭐 이제 사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심리들이 조금 더 이제 작동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하방을 받쳐주겠죠. 어제 삼성전자가 보합선을 잘 버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도 하방 경직을 확보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퍼스트 클래스 포트 종목 점검 안 하시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샵 2034번으로 지금 빠르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부자님께서 한 분 한 분 점검해 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를 통해서 점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내일도 또 역시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까지 함께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